안녕하세요. 한국의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지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2014년 한 미국인 사업가가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신생 스타트업의 창업자였던 마이클 존슨은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와 빠른 성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4년 7월,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 테크노바의 마케팅 수석 부사장이 된 마이클은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선도적인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내리는 마이클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삼성전자와 네이버를 방문하는 동안 마이클은 따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클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임원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이 부끄러운 비밀을 숨기려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인 파트너사 김민수 부장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김 부장의 조언으로 마이클은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때 의료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마이클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연은 마이클 존슨이 직접 글로벌 메디컬 스토리에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한국 의료 체험기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50세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한국 의료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100% 사실이에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 테크노바에서 마케팅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0년 전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솔직히 말해서 건강 관리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야근은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부터 이메일 체크를 시작했어요. 아침은 커피 2잔과 에너지 바로 때우고 7시 30분부터 화상 회의를 시작했죠. 점심은 대부분 회의실에서 샌드위치로 해결했어요. 저녁이요? 그건 보통 밤 10시나 11시쯤 회사 앞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해결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이미 자정이 넘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메일을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100억 달러 규모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3일 연속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엉덩이 부근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죠. 아, 오래 앉아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사회 앞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했어요.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자세를 바꾸느라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발표 중간에 식은땀이 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자리의 동료 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어제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자주 깼죠. 아내 사라는 제가 밤에 자주 뒤척이는 것을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라고 얼버무렸어요.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테크메드 클리닉을 방문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의사 존슨은 10분 정도 진찰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네, 단순한 근육통 같네요.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며칠 복용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에리아 메디컬 센터였어요.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았어요. MRI와 직장경 검사까지 했죠. 의사 브라운의 진단은 이랬어요. 존슨 씨, 경미한 치질 증상이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수술은 위험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지만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었어요. 회사에 가는 30분 동안 자동차 운전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것은 거의 고문과 다름없었죠. 화장실 가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매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식은땀이 났고
때로는 출혈도 있었어요. 업무 능률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를 주도했던 제가 이제는 회의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거든요. 1시간짜리 회의를 버티기 위해 미리 진통제를 먹어야 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의아해했어요. 어떤 팀원들은 제가 큰 프로젝트의 압박감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라고 생각했죠. CEO는 저를 따로 불러 마이클, 요즘 무슨 문제 있나? 예전보다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끄러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수석 임원이 엉덩이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저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고통과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한때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했던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대신 고통을 숨기려 애쓰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어떻게든 버텨야지라고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어요. 건강은 물론이고 제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온 커리어까지도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죠.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짜증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고통이 오히려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에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6월에 어느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테크노바와 한국의 IT 기업 K소프트 간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플랫폼 개발에 관한 것으로 제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열정적으로 회의를 주도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통증 때문에 앉아있는 것조차 괴로웠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민수 부장님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제가 자세를 계속 바꾸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죠. 사실 저는 김 부장님과 몇 년 전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IT 컨퍼런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의 예리한 통찰력과 따뜻한 성품에 감명받았었죠. 회의가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 김 부장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존슨 부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평소 같았으면 업무 얘기려니 생각했겠지만 왠지 그분의 메시지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통화를 시작하자 김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존슨 씨, 회의 중에 많이 불편해 보이셨는데 혹시 건강에 문제 있으신가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도 내 고통을 알아챘다니. 처음엔 부끄러워서 얼버무리려 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요즘 좀 피곤해서. 하지만 김 부장님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열렸어요. 어쩌면 낯선 이에게 말하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제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죠. 김 부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존슨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 이런 증상 치료에 아주 탁월하다고 알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렇게 멀리 가서 치료받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을 단지 IT 강국으로만 생각했지 의료기술까지는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부장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국은 의료 관광으로 유명해요. 최신 의료 기술과 친절한 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제 친구 중 한 명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 한국에서 완치됐어요. 게다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김 부장님은 이어서 한국 의료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등 특히 제 증상과 관련된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셨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김 부장님이 제 일정을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음 달에 있을 서울 IT 엑스포에 참석하실 계획 있으세요? 때마침 그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죠. 사실 저는 건강 문제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할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김 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기회네요. 엑스포 일정과 병원 방문을 함께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직접 병원 예약부터 통역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김 부장님의 친절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
김 부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죠. 존슨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한국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직 걱정이 남아 있었죠. 회사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가족들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김 부장님은 이런 제 고민까지 세심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조언해 주셨죠. IT 엑스포 참석과 함께 한국의 의료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회사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김 부장님의 조언대로 저는 회사와 가족들에게 한국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죠. CEO는 마이클, 자네 건강이 회복되는 게 우리 회사에도 큰 이익이야. 꼭 좋은 결과 얻어오길 바래.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벌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김 부장님과의 대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국으로의 여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어요. 입국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공항 내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죠. 김민수 부장님이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존슨 씨, 긴 비행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럼 바로 병원으로 가볼까요? 김 부장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 비행의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울창한 녹색 숲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미국과는 사뭇 달랐죠. 김 부장님은 차 안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해 처음 본 도시 풍경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죠. 김 부장님과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부터가 미국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마치 미래에서 튀어나온 듯한 현대적인 외관과 깔끔한 실내 디자인에 먼저 감탄했죠. 와, 이게 정말 병원이에요? 제 말에 김 부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이렇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형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진료과로 안내받을 수 있더라고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검사실로 안내받았고 다양한 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모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디지털화되어 의사 선생님의 태블릿으로 전송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를 받는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웠죠. 검사 후 만난 의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존슨 씨, 걱정 마세요. 증상을 들어보니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병원의 최신 장비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 제 증상은 예상대로 심한 치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리가슈어라는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를 제안하셨어요. 이 방법은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30분 정도면 시술이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존의 수술 방식과 달리 입원도 필요 없고 회복 기간도 짧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시술 과정은 거의 고통이 없었고 정확히 30분 만에 끝났어요. 시술 중에는 의료진들이 계속해서 제 상태를 체크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술 후에는 특실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죠. 특실이라고 해서 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줄 알았는데 미국의 일반 병실보다도 저렴하더라고요. 특실은 마치 호텔 객실 같았어요. 넓은 공간, 편안한 침대, 대형 TV, 심지어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소파까지 있었죠. 회복 과정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간호사님들의 친절한 케어는 물론이고 병원 음식의 퀄리티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음식하면 맛없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 맛있는 한식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삼계탕, 된장찌개, 불고기 등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매 끼니마다 나왔어요. 특히 삼계탕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이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좌욕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증상에 좌욕을 많이 한대요. 병원에서 좌욕기도 빌려줬는데 너무 편리해서 나중에 하나 사서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간호사님이 좌욕 방법부터 회복에 도움되는 운동법까지 꼼꼼히 알려주셨는데 이런 세심한 케어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시술 후 3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김 부장님의 안내로 남산 서울타워도 가보고 경복궁도 구경했죠.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통증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남산 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았죠. 경복궁에서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잊을 수 없어요. 김 부장님이 추천해준 떡볶이, 붕어빵, 호떡 등은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호떡의 달콤한 맛은 지금도 생각나네요. 일주일 후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김 부장님과 함께 마지막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존슨 씨,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생활 습관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시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들 중에서 건강에 좋은 것들도 추천해 주셨죠. 이런 세심한 케어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 고통에서 해방된 기쁨,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거든요. 김 부장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존슨 씨, 정말 다행이에요.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병원 의료진들과 김 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할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의 전통차와 몇 가지 건강 보조 식품이었죠. 이런 따뜻한 마음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히 치료를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는 걸 느꼈거든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도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IT 강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도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거든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되찾은 것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정문화였어요. 김민수 부장님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병원 방문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을 안내해 주시며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강공원에서의 경험이에요. 한여름 저녁 김 부장님과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강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김 부장님은 그곳에서 치맥이라는 걸 소개해 주셨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한국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데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치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치맥을 즐기며 김 부장님과 나눈 대화는 잊을 수 없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특히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그 이면에 있는 정의 문화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어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죠. 한국의 음식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어요. 병원 식단부터 시작해 길거리 음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맛있었죠. 특히 삼계탕의 영양가 높은 맛에 반해 지금도 가끔 한인타운에 가서 먹곤 한답니다. 김 부장님은 제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셨어요. 불고기, 비빔밥, 순두부찌개 등 매 끼니가 새로운 맛의 향연이었죠. 길거리 음식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명동에서 맛본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 남대문 시장에서 먹은 호떡의 달달한 맛, 그리고 동대문에서 즐긴 붕어빵의 고소한 맛까지 이런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길거리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의 목욕 문화도 잊을 수 없어요. 김 부장님 추천으로 갔던 찜질방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옷을 벗는다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곧 그곳의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죠. 뜨거운 불가마에서 땀을 흘리고 차가운 냉탕에 들어가는 과정이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었지만 곧 그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식 때밀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강한 것 같아 놀랐지만 끝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며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24시간 운영되는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것을 바꿨어요. 우선 업무 스타일을 개선했어요. 무리한 야근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한국에서 배운 워라밸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식습관도 개선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건강식을 참고해 식단을 짰죠. 매일 아침 오트밀에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점심에는 항상 다양한 채소를 먹으려고 하고 저녁에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볍게 먹으려고 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경험을 들은 동료들이 건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회사 차원에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답니다. 한국에서 배운 힐링 문화를 회사에 도입해 점심시간 후 15분 스트레칭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분기별로 워라밸 데이를 정해 직원들이 조기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죠. 이제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여행을 적극 추천하고 있죠. 특히 의료 관광을 고민하는 지인들에겐 제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조언을 듣고 한국에 갔다 온 친구가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에 감동받아왔더라고요.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저처럼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창피해서 말도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어 치료받길 정말 잘했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기술,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국에서 치료받아보세요. 분명 저처럼 좋은 경험하실 거예요.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치료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꼭 방문해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과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김 부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분의 친절한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은 제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김 부장님, 그리고 한국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한국. 지금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 성공한 임원 마이클 존슨 씨가 한국에서 놀라운 의료 경험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을 경험하며 삶의 방식까지 바꾸게 된 마이클의 여정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과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도 마이클처럼 인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국 의료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